우리가 이제서야 정적분 급수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참 그래요. 니네가 교과과정 배우기 전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니네 교과과정 바꿔놓으면서 망가진 게 참 많아. 원래 배워야 되는 순서는 안 배우게 많아. 그 중에 또 그죠? 저 집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집합하고 함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수투 첫 단원에 들어가 있던 게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구분구적 배우고 그리고 이제 미분 적분 배우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뭐야? 다 끝나고 수투 다 끝나고 미적분 다 끝나고 구분구적이래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죠, 그죠? 적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적분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사실은 적분은 이런 거였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죠? 어쨌든 한번 정리는 해보자는 말이죠. 일단 선생님이 이런 단계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니네가 막 쓰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이제 정적분을 정의를 했어. 얘를, 그죠? 얘를 적분한 함수에다가, 그죠? B를 넣고 A를 넣은 걸로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죠. 정적분의 정의를.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해줄게요. 얘를 우리가 이제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절대값을 붙여야 넓이가 될 텐데, 그죠? 이 친구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친구가 뭐랑 같다? 아니죠. 이 친구가 같은 게 아니라, 그죠? 이 넓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어떤 급수와 같아서 어떤 식으로 표현될 거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급수와 같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친구는 정적분과 같은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얘를 차례대로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해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보자고. 첫 번째 어떤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 게 왜 A부터 B까지 그 함수의 X축과의 넓이가 되는지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는 정확하게 넓이라고 하려면 절대값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친구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0보다 큰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자, 어떤 0보다 큰 함수 fx가 있어서, 오케이? 그죠? 뭐 이게 니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0보다 큰 함수 fx가 있어서 뭐 아무렇게나 그립시다. 아무렇게만 세우지. 자꾸 이상하게 그려. 근데 모양이 그냥 뭔가 그림이, 그죠? 그냥 이렇게 그릴까요? 좋아. 조금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그리고 싶은데 너무 아무렇게 그려가지고, 그죠? 자, 이런 fx를 볼 텐데, 그죠? 0보다 큰, 0보다 큰 녀석을 보자 보니까 0보다 큰 녀석을 보는 거야. 0보다 큰 녀석으로 정의를 할게요. 일단 0보다 큰 녀석으로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하자는 말이죠.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의 이 함수의 x축과의 넓이를, 이 x까지의 넓이를 sx라고 해보자는 말이에요. 얘를 sx라고 해보자는 말이야. 그러면 자, x 플러스 h까지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까지의 넓이는 x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sx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나는 지금 적분이 되는 녀석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속해야 되는 성질이 있어요. 미분은 안 돼도 되는데 적분하려면 연속해야 되는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연속하는 어떤 함수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죠? 연속하는 함수는 그 안에 A, B에서 연속이면 뭐가 있었죠?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A, B에서 연속이다? 연속이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최소가 존재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여기서 그림
그림상에서 여기 최소가 되겠네. 최소가 되는 점, 최대가 되는 점이 있어서 걔를 각각 C1 얘를 그래요. 최대를 C1이라고 할게. 최대 여기는 나왔으니까 여기를 C2라고 해보자는 말이죠. 반드시 최소가 되는 점과 최대가 되는 점이 있어서 자 여기 넓이는 뭐야? 요 넓이보다는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직사각형보다는 크고 그죠? 최대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넓이는 자 가로는 얼마냐면 증가량이죠? h가 되는 거예요. 그죠? 증가량인 거야 이게 지금. 자 h 곱하기 c2를 그죠? c2를 넣은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얘보다 큰 거고요. 그죠? h 가로 곱하기 c1을 최대값이 c1이었죠? 얘보다는 작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뭘 해주겠어? 뭘 하고 싶은 얘기는? 뭘 하고 싶어요? 양변을 h로 나누고 싶죠. 그죠? 나누고 싶어야 돼. 그죠? 뭐가 나와? 우리 미분계수, 아니 도함수의 정의에서 나왔던 그런 모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오케이? 양변에다가 이제 리미트를 취해줄 거란 말이죠. 리미트 뭘? h를 0으로 보내면 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fc2와 등호가 성립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c2, c1이죠? c1인데 얘는 뭐죠? 리미트 h분의 s 아니 쓰기가 그죠? 잘 봐. 그냥 쓴 거야. 그죠? 리미트에 땡땡으로 쳐줄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땡땡인데요. 그죠? 봐라. h가 0으로 가면요. 즉 여기 거리 이 증가량이 0으로 가면 c1이 어디로 가겠니? c1이 어디로 가겠어요? c2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h가 0으로 간다는 거야. x 플러스 h 얘가 지금 얘한테 찌부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c1과 c2는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 얘와 얘 사이에 있는 c1과 c2가 x 플러스 h가 x로 가고 있으니까 c1, c2도 어디로 가고 있어? 압축돼서. 그죠? x로 가겠죠? x로 가는 거야. c1과 c2도 뭐야? 누구한테 가는 거야? x로 가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가 되는 거고. 그죠? 리미트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니? 얘가 s 프라임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도 x로 가면서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s 플러스 얘가 넓이의 도함수가 fx가 된 거란 말이죠.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sx는 결국 뭐야? 인테그랄 fx와 같아질 때는 얘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니까. 그죠? 따라서 뭐가 된 겁니까? a부터 b까지의 넓이가 부정적분 fb-fa랑 같다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넓이 성질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봐요. 이런 넓이를 구분구적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구분구적으로 여러분들 넓이를 표현할 때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얘네를 증명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여줘야 되긴 하는데 그냥 원리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요. 그 양쪽을 다 보여주고 샌드위치 정리를 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뭐 이제 증가하는 쪽만 선생님이 생각한 거야. 좀 전에 네가 물어본 거나 연장선에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구간이 섞여 있더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증가 구간 잘라서 접근하고 감소 구간 잘라서 접근하고 증가 구간 따라 이렇게 하면은 그죠? 각각의 구간을 증가만 하는 구간, 감소만 하는 구간 잘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샌드위치 정리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있어요. 그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시그마의 급수로 그죠?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A, B까지가 자 개념은 이런 겁니다. 얘를 이런 얘를 무한계로 등분을 쪼갰을 때 나오는 그죠? 함수값들을 얘기를 할 건데 A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A죠? A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값 그래서 그죠? 얘도 이런 직사각형들의 합을 얘기를 할 거고 다음은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 위쪽에서 나오는 요 부분의 합들로 얘네를 얘기를 한다면 어때요? 노란색들의 합은 저 넓이보다, 그죠? 함수값 밑에 있는 적분, 이게 A부터 B까지 적분이 넓이라고 했잖아 좀 전에, 그죠? 이 적분보다 밑에 있는 건 작고요, 위에 있는 건 클 거란 말이죠. 걔를 다시 저 등분을, 이쪽엔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네들은 양변에 샌드위치 정리로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데 걔를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똑같다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걸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편의상 한쪽만 그냥 보면서 가자고요. 오케이? 알겠죠? 원래는 양쪽을 다 보면서 샌드위치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가 이제 이런 쪽만 보고 갈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 길이가 B-A인데 요 길이를 N개로 쪼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원래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걸 하려면 나중에 대학 가서 미적분학을 공부를 해보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똑같은 녀석 N개로 자른다고 하지만 원래는 그냥 크기에 상관없이 N개로 쪼개기만 하면 상관없는 녀석이야. 원래는 N 등분할 필요가 없다고. N개로 쪼갰을 때 어차피 걔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네는 수렴하게 돼 있어서 어쨌든 얘를 니네가 N등분 N개의 조각으로 쪼갰단 말이죠.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얘를 x1, 얘를 x2, x3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고 N등분점 그럼 여기가 N번째 xn이 B와 같아지겠죠 지금 모양에서.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의 직사각형들의 합을 만들게 될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여기에 있는 친구들 이 직사각형들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n분의 ba니까 한 칸이 n분의 b-a겠죠 그죠? xk라는 녀석을 함수에 넣은 녀석이 지금 x1을 넣은 함수값 아니야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가 a를 넣은 함수값이고 그죠? 여기를 x2를 넣은 함수값 x3를 넣은 함수값. 여기서 내가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여기 a를 그냥 x1으로 잡을게. 여기를 x1으로 잡고 그게 편하겠다. 여기를 x2로 잡고 여기를 x3로 잡으면 b가 아니라 xn이 여기가 나오겠죠 그죠? 이 xn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이 장표를 보면. 그러면 그 친구와 뭘 곱한 거야? 이 친구. 이 친구를 곱한 게 각각의 직사각형들이겠죠. 그죠? 얘를 몇 개를 K를 1부터 N개까지를 합친 게 지금 노란색 직사각형들의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를, 이 합을 어떻게 하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가 겁나게 찌그러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이 얘가 거의 가로가 0의 수렴에 가면서 얘네가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함수값들의 합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 친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 왼쪽에 있는 녀석으로 샌드위치를 하면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야? 누구랑 같아진 거야? 저 친구. 넓이와 같아져서 얘를 우리가 얘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구분구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그죠? 얘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쪼개서 간단하게 내가 쓴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쓴 건데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표현해? 보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가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x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정적분이라는 친구가 뭐냐면 얘가 뭘 의미합니까? 썸이죠, 썸. 썸이야, 그죠? 썸이라고, 그죠? 어디부터? A부터 B까지. 오케이? 얘가 함수값. 얘가 dx.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호예요, 사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함수값 곱하기? 바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기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합을 의미하는 기호에서 만들어진 친구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그래서 급수를 우리는 정적분으로 바꿔서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무한하 급수를 우리가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 수 있는 개념이 성립이 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니네가 그죠? 얘를 설명하기는 조금 빡세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도 이제 적분을 따지면 치환 적분 같은 의미인 건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니네한테 그냥 스킬을 알려줄게요. 이 친구는 얘는 이 친구는 사실 xk라는 건 a보다 그죠? 얘가 증가량이거든요. 그죠? 증가량이라는 건 얘였잖아요. 얘가 지금 델타 x였던 거야. 그죠? 델타 x가 n분의 b-a였는데 얘가 k번 1부터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간 함수값에다가 지금 뭐예요? n분의 b-a가 곱해진 녀석들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델타 x가 이거죠. 그죠? A를 X1이라는 거 어디를? 그럼 여기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좌극한 우극한 그런 의미인 건데, 그죠? 똑같아진다고 그게. 네가 지금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이게 좌극한, 반대로 쓰면 우극한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되거든. 그래서 아까 샌드위치로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똑같아집니다 어차피. 물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양해를 하고 갈게요. 오케이? 저기 뭐 K-쓰기는 더 그림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친구인데 얘가 니네가 바꾸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얘를 통째로 x로 바꾸면, 그죠? 얘를 통째로 x로 바꾸면 결국엔 얘가 지금 n분의 b-a가 dx였던 거야, 그죠? 여기 dx였던 거잖아, 그죠? 델타 x가, 그죠? 통째로 바꾸면 여기 있는 부분을 dx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끝 윗끝은 어떻게 만드느냐? 아래끝 윗끝은 얘 극한을 보세요. k가 1부터 들어갔거든? k가 1부터 들어가면은 1 들어갔을 때 n이 무한 들어가면 얘는 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부터가 되겠죠. 그죠? k에 n이 들어가면은 얘가 n이 들어가면서 극한이 b-a로 나오니까 a 없어지고 b가 되겠죠. 그죠?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돼, 안 돼? 다시 보여줘?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얘를 통째로 변수로 보면.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왔던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친구를요, 얘를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는 거야. 다시 얘를 통째로 x로 볼 거면 fx와 여기가 이제 가로 증가량이 되니까 dx고 k1 들어갔을 때 극한 0이니까 a부터 n 들어갔을 때 극한 b-a니까 a 더하기 b-a는 b가 되는 녀석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오케이? 변수를 얘만 내가 변수로 보겠다 하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얘만 변수로 보고 싶어? 그러면 f의 a 플러스 x부터가 되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봤으면 얘는 증가량은 얘를 k번 가는 거니까 얘가 증가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dx가 똑같이 되는데요. 대신에 얘를 x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k에 1 들어갔을 때 빵 붙어요. n이 들어갔을 때 b-a까지 겠죠. 그죠? n이 뭐죠? 내가 뭐라고 했죠? 지금? 1 들어갔을 때 0부터 b-a까지인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 길이를 b-a를 p라고 하자라고 해놓은 표현들이 이제 책에 나온 표현인 겁니다. 이 길이를 p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봐봐, 니네가 이걸 치환한다고 생각해봐. 얘를 t로 놔봐요. 얘를 t로 넣으면 얘가 t니까 0일 때 a부터 b 넣었을 때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p가 그죠? a 플러스 b가 되잖아. 그죠? 얘가 얘랑 같은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죠? 치환적분의 의미로. 그죠?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친구를 그죠? 어떻게든 볼 수 있느냐? 그냥 n분의 1을 기준으로 잡아봐요. n분의 1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n분의 1을 기준으로 잡으면 얘를 p라고 했을 때 그죠? 얘는 n분의 p잖아 지금. 그죠? 이해됩니까? p는 그냥 튀어나오는 거고 n분의 1이 dx로 잡혔을 때 얘는 a 플러스 px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n분의 b-a가 아니라 b-a를 1이라고 간주를 하고 치환적분의 개념인 거야. b-a를 그냥 밖으로 빼준 거죠. n분의 1을 x로 잡을 거니까 dx로 잡을 거니까 얘는
P 곱하기 N분의 있잖아, 맞잖아. P 곱하기 N분의 1K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A 플러스 PX에 대한 함수값이 되면서 그럼 뭐야? N분의 K가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얘가. 그죠? 그죠? 얘를 변수로 잡은 거라고, X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K가 1 넣었을 때 0부터 N 들어갔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거를 dx로 잡을 거냐, 어떤 걸 변수 x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급수도 다른 적분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걸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이 세 개의 식은 뭐냐면 그냥 치환 적분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거랑 다름이 없어요. 알겠죠?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걸 배우고 싶으면 니네가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나중에. 알겠죠? 조심할 거는 뭐냐면 얘가 n등분을 했기 때문에 n분의 p를, n분의 1을 이렇게 증가량으로 잡는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자 2n분의 1 이런 식으로 2n등분을 했다 이런 문제도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여러분들이 얘가 dx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변수가 있는데 갑자기 2n등분 했는데 얘가 막 띄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겠죠? 원리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하고 이제 여러분들 뭐 조금 더 뭐 부피도 나오고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역함수들도 우리가 무리함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제 다 접근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요. 그죠? 수투 때 하지 못했던 x제곱을 막 하는 넓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쓰고 있었던 어떤 fx에 대한, 그죠? 이 미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로선들의 합이었던 겁니다. 그죠? 함수값들의 합이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뭐야? A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세로선들의 합이었던 거야. 세로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결국에는 YDX였던 거야. Y값들이었던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뭐야? 변수가 이제 적분 변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여기가. 그러면 FA부터 FB라고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쟤는 이 세로선, 이건 뭐야? 가로선들의 합이죠. 가로선은 누구 값이야? X 값인 거야. 쟤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끝나는 거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뭐 역함수로 표현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뭐야? X를 Y에 대해서 적분한다. 어디부터? FA부터 FB까지인 거야. 그냥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X에 대한 식은 여러분들이 Y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넣고 적분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념이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헷갈리냐, 가로선들로 정의가 되는 녀석인지 세로선들로 정의가 되는 녀석인지를 판단해서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식을 써놓고 풀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